한편 마술사왕은 모르도르로 도주했으며 1980년 그는 다른 나주굴들을 모아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981년 모리아 멸망, 1999년 영화 호빗의 배경이 되는 에레보르의 난쟁이 왕국이 세워지며 2000년 마술사왕이 나주굴을 이끌고 미나스 이실을 포위 공격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의 공세 끝에 미나스 이실은 함락당했고 그곳에 있던 팔란티르는 사우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나스 이실은 떠오르는 달의 탑이라는 뜻으로 미나스 아노르의 지는 태양의 탑과 대칭되는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미나스 이실은 함락 이후 미나스 모르굴, 흑마법의 요새로 불리게 되었고 마술사왕은 모르굴의 군주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빼앗긴 팔란티르로 인해 사루만이 타락하게 되고 데네소르 2세는 미쳐버렸으니 마술사왕이 선의 세력에 끼친 손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때 곤도르에서는 팔란티르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43년 에아르누르가 곤도르의 왕위를 계승하고 미나스 모르굴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미나스 아노레를 미나스 티리스, 감시의 탑으로 개명합니다. 마술사왕은 그가 과거 자신과의 1대1 결투에서 도망쳤다며 조롱하며 다시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에아르누르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 했으나 섭정 마르딜이 그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7년 후 2050년 마술사왕은 나약했던 젊은이가 이제 노쇠해지기까지 했구나 라며 다시 에아르누르를 조롱했고 왕은 소수의 기사를 이끌고 미나스 모르굴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것은 마술사왕의 함정이었고 이후 다시는 에아르누르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에아르누르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곤도르에는 왕실의 계보가 끊기며 섭정 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995년 에오인 탄생, 그리고 3000년 마술사왕이 미나스 이실에서 얻은 팔란티르는 결국 하급신인 사루만까지 타락시키게 됩니다. 3001년 빌보가 111번째 생일에 절대반지를 프로도에게 넘겨줍니다. 3009년 절대반지를 찾아 돌아다니던 골룸은 악의 부름에 이끌려 모르도르로 들어갔는데 이 새끼 이거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 뭔가 수상한데. 그게 뭐냐? 골룸 풀어주고 잡자 붙여. 그런데 골룸이 아라곤에게 잡혀서 어둠 숲으로 끌려가 버리고 사우론은 절대반지의 존재가 알려질까봐 걱정합니다. 이 부분은 헌트폴 골룸이라는 팬무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절대반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으며 백색 회의와 충돌도 피해야 했기에 사우론은 양동작전을 쓰기로 하고 모르굴의 군주 마술사왕이 나서게 됩니다. 3018년 6월 20일 사우론은 오스킬리아스를 침공해 동쪽을 점령하고 이 틈을 타 마술사왕과 나주굴들은 은밀히 안두인 대하를 건넙니다. 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거대한 흑기사의 형체를 보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 나타나면 적은 미친듯 사기가 오르고 우리 편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말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달아나 버립니다. 동쪽을 지키던 병사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겨우 되돌아왔습니다. 오스킬리아스 침공과 동시에 돌굴두르의 나주굴은 오크들을 출격시켜 스란두일의 어둠 숲을 공격, 골룸을 잡거나 죽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골룸은 전투의 혼란을 틈타 모리아로 도망쳐버립니다. 7월 10일 간달프가 사루만을 찾아갔다 감금당하고 7월 20일경 마술사왕은 돌굴두르의 나주굴로부터 안두인의 골짜기에는 호빗들의 거주지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마술사왕은 별수 없이 북쪽에서 샤이어를 찾다 실패했고 바라뚜르에서 전가를 받게 됩니다. 사루만이나 다른 형제들이 반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듯. 그런데 사루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알고 있을 듯. 그러니 아이센가드로 가셈. 9월 18일 간달프가 아이센가드를 탈출하고 9월 20일 아이센가드에 도착한 마술사왕. 하지만 마이아인 사루만의 기에 눌려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그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절대반지를 가졌다면 그대는 내 앞에 절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것이다. 이 지식을 가진 자는 사우론의 적 미스란디르, 그가 이틀 전에 이곳을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시오. 사루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루만의 목소리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었기에 마술사왕은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못했어요. 같은 날 간달프가 로한에 도착해 도움을 청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세오데는 아무 말이나 타고 떠나시오. 아니 저것은 샤도팍스, 길들여서 내가 타야겠군. 간달프는 기마족 로한조차 길들이기 포기했던 샤도팍스를 길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사루만의 첩자였던 그리마는 이 사실을 사루만에게 알리기 위해 아이센가드로 가다가 마술사왕에게 잡힙니다. 마술사왕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그리마는 살려주세요 마이 롤드, 사르바드의 오래된 길이 샤이어의 국경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마술사왕은 그리마 속에 잠재된 악을 느끼고 그가 장차 사루만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 그냥 놓아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루만의 육신은 그리마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 한낱 인간이었던 마술사왕이 하급신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 셈입니다. 샤이어에 대한 정보를 얻은 마술사왕은 나주군을 네 쌍으로 나뉘어 북쪽으로 향하던 중 사르바드에서 사루만의 첩자 둘을 붙잡게 되고 이들로부터 샤이어의 정확한 위치가 적힌 지도를 빼앗습니다.
그는 첩자들을 불의로 보내면서 너흰 이제 모르도르를 섬길 것이며 아이센가드로 돌아가려 한다면 고문해 죽일 것이다. 9월 22일 프로도가 샤이어를 떠나기 전날 그는 나주쿨들을 다시 모아 샤이어의 최남단 사른포드를 지나 잠입을 시도하는데 그곳에 있던 두네다인 순찰자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순찰자들은 항전했으나 마술사왕을 막는 데 실패하고 아라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도망치던 순찰자들도 모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9월 23일 마술사왕은 고분 구름 근처에 기지를 세우고 사악한 고대악령을 불러내 함정을 파둡니다. 그리고 4명의 나주구를 샤이어로 보내 베긴스 성을 가진 호빗을 찾게 합니다. A rider, all in black. No, Mr. Baggins has gone away. Left this morning. Why is none of my business? Or yours? 하지만 동시에 호빗들은 아슬아슬하게 샤이어를 떠나 브리로 향하고 마술사왕은 결국 호빗들을 놓칩니다. 9월 28일 프로도 일행은 고분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톰 봄바딜이 그들을 구해준 뒤 고분의 단검을 나눠줍니다. Here are some fine blades for young hobbits who go walking into dark and danger. It's perfectly clean. They were forged long ago by the men of Westerness across the sea. They cast spells on their blades. Wonder if this blade can hurt one of the Black Riders. 한편 프로도 일행은 드디어 간달프와 만나기로 한 브리에 도착하는데 아쉽게도 간달프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달리는 조랑말 여관에는 마술사왕의 첩자인 빌페니가 있었고 그는 프로도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는 마술사왕에게 보고합니다. 9월 30일 나주쿨들이 여관에 들이닥쳤지만 아라곤의 도움으로 나주쿨들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탈출하려는데 여관의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때 빌페니는 무려 시가의 4배의 말을 판다고 하고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든 조랑말 한 마리를 삽니다. 하지만 여관의 말들을 모두 탈출시킨 것이 바로 빌펜이었죠. 이 늙고 병든 조랑말은 샘과 모험을 함께하며 소울메이트가 됩니다. 호빗들을 쫓아 동쪽으로 향하던 마술사왕은 앞서 리븐델로 향하던 간달프를 마주쳤지만 낮에는 감히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마로에서 밤새 전투를 벌였으며 엄청난 불과 섬광이 바람마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달프도 아홉을 모두 상대하기엔 벅찼으며 동틀녘이 되어서야 겨우 탈출했습니다. 4명의 나주굴이 그를 쫓았으며 5명은 웨더탑 근처에 남아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라곤과 호빗들은 바람마루 아래에서 야영하다 나주굴들에게 공격받고 기분 나쁜 숨소리와 같이 쉬쉬하는 흐릿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엄습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자들이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프로도 역시 한겨울 추위라도 만난 듯이 덜덜 떨고 있었으나 반지를 껴야겠다는 순간적인 유혹에 정신이 팔려 공포를 잊고 있었다. 반지를 끼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반지를 꿰인 줄을 꺼내어 왼손 집게 손가락에 반지를 꼈다. 그는 그들의 검은 옷 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하얀 얼굴에는 날카롭고 냉혹한 눈동자가 불타오르듯 이글거리고 있었고 망토 속으로는 기다란 회색 옷이 보였다. 다른 하나는 옆에 둘보다 키가 더 크고 머리도 길고 번쩍거렸으며 후에는 왕관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장검을 다른 손에는 단도를 들고 있었는데 단도를 드는 손에 희미한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뛰어오며 프로도를 향해 덤벼들었다. 동시에 그는 적의 발을 칼로 찔렀다. 어둠 속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고 그는 왼쪽 어깨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독화살이 뚫고 들어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정신을 잃은 순간 그는 휘뿌연 안개 속으로 트라이더가 양손에 불붙은 장작을 들고 어둠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해 그는 칼을 던지고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오른손 안에 꽉 움켜쥐었다. 마술사왕은 아라곤의 등장으로 도망쳤고 아라곤은 왜 나주굴들이 후퇴했는지 다시 공격해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누에노르의 단검이 마술사왕에게 생각보다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9기사가 나타났고 프로도가 간달프를 만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은 엘론드가 글로르핀들에게 수색을 명령했고 그가 부상당한 프로도를 찾아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은 내가 부탁하는 손님은 절대 떨어뜨리지 않소. 위험이라도 닥치면 적의 흑마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지요. 안됩니다. 내 친구들을 위험한 곳에 두고 갈 순 없어요. 하하, 당신만 없다면 친구들은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프로도 당신이고 또 당신이 가진 물건이라오. 다음날 리븐델로 향하던 중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일어나듯 갑자기 일진 광풍이 일었다. 어서 피해! 적이다! 아스팔로스는 프로도를 태우고 전력 질주했고 나주쿨들의 흑마는 스피드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울을 건너고 나서 알지도 못하는 길을 프로도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주쿨의 말에게 프로도를 붙잡았고 그는 안간 힘을 다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Go back to the land of Mordor. The ring.
You shall have neither the ring nor me. 마술사왕이 여우를 건너자 2명의 나주굴이 따라왔습니다. 마술사왕이 거의 여우를 다 건너갈 무렵 엘레베스와 아름다운 루시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결코 반지와 내 몸에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엘론드의 명령으로 불이 낸 여울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마술사왕과 나주굴 둘은 파도에 휩쓸려 갔으며 프로도는 정신을 잃으며 강변 너머 기사들 등 뒤로 흰빛을 내는 물체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기사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다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나주굴들은 사우론으로부터 펠비스트를 선사받습니다. 3019년 2월 16일 갈라드리엘의 선물을 받은 반지원정대는 로스로리엔을 떠나 안두인 대하 남쪽으로 항해합니다. 골룸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린 그때 남쪽으로부터 거대한 구름장이 별빛 가득한 밤하늘 위로 서서히 북상해왔다. 갑작스런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다. 엘레베스, 길도니엘, 하늘을 올려다보던 레골라스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구름인지 아닌지 거대한 검은 물체가 구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남쪽 하늘의 어둠 속을 빠져나와 모든 별빛을 가리며 그들을 향해 날아왔다. 밤하늘의 어둠보다 더 검은 거대한 날짐승이었다. 레골라스는 로리엔의 위대한 활로 날짐승을 명중시켰고 그것은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 김리가 말하길 갈라드리엘의 활과 레골라스의 눈과 손 덕분이야. 자네는 깜깜한 밤중에도 활솜씨가 대단하더군. 하지만 맞은 게 뭔지 알 수 있어야지. 나도 모르지만 여하간 그 시커먼 게 더 가까이 오지 않는 건 천만다행이었어.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마치 모리아에서 보았던 어둠이 연상될 정도였어. 발록의 어둠 말이야. 프로도는 그것이 나주그림을 느꼈으나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3019년 2월 25일 반지 원정대가 붕괴되고 보로미르가 사망했으며 3월 1일 아라곤 일행은 백색의 간달프를 만나고 그는 레골라스가 쏜 것이 펠비스트임을 알려줬습니다. 이후 피핀이 오로상크의 팔란티를 보다 위치가 발각되고 피핀이 반지를 들고 있다고 착각한 사우론이 급히 아이센가드로 나주구를 출동시키지만 간달프가 시어도팍스에 피핀을 태우고 미나스티리스로 도망칩니다. 이후 나주굴은 반지를 찾고 골룸을 위협하기 위해 날아다녔습니다. 특히 죽음의 늪에서 골룸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죠. 이후 이실레인 전투에서 파라미르가 패배하고 나주굴 다저씨 후퇴하는 파라미르를 쫓다 간달프가 신성한 빛을 내뿜으니 포기했습니다. 3월 11일 데네소르가 파라미르를 오스길리아스로 내몰고 패배한 곤도르군은 나주굴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두운 하늘로부터 날개 달린 어둠, 나주굴이 울부짖음을 토하며 살육의 현장으로 내리꽂듯 하강해왔다. 벌써 사람들은 이리저리 미친 듯 내다르며 무기도 내던져버리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땅으로 쓰러지곤 했다. 데네소르는 돌 암로스의 백조 기사단을 내보내 태각군을 구원하려 하는데 한 명의 기사가 그들을 앞서 바람처럼 빠르게 평원을 질주해 나갔습니다. 샤도팍스를 탄 간달프는 다시 한번 신성한 빛을 발했습니다. 나주굴은 이 흰 불꽃의 적수와 대적할 그들의 대장이 아직 모셔지지 않았기에 비명을 토하며 물러가면서 파라미르에게 창을 던졌고 그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3월 14일 미나스티리스가 사우론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다음날 마술사왕이 미나스티리스 성문 앞에 도달합니다. 성문은 그론드의 충격을 견뎌내었으나 마술사왕이 끔찍한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가슴뿐만 아니라 돌까지도 찢을 듯한 힘과 공포를 동반한 잊혀진 언어였다. 그가 3번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그론드가 성문으로 돌진했으며 마치 어떤 저주에 맞은 듯이 성문은 부서졌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마술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마술사왕의 모습을 본 모두가 도망쳤고 이 세상의 말 중에서 오직 샤도팍스만이 동요하지 않고 정막의 거리에 새겨진 그림처럼 확고부동하게 그 공포를 견뎌냈다. 그 거대한 어둠이 멈춰섰다. Go back to the abyss prepared for you. Go back. Fall to the nothingness that awaits you and your master. 암흑의 기사는 2권을 젖혔다. 그러자 보라. 그는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쓴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왕관과 망토를 두른 넓고 시커먼 어깨 사이에서 붉은 불이 번쩍였다. 보이지 않는 입에서 죽음처럼 음산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대결이 시작되기 전 숱하게 울음소리와 함께 로한의 뿔나팔이 울렸고 마술사왕은 펠비스트에 올라타 로한군을 대적하러 갑니다. 그는 하늘에서 거대한 메이스를 휘두르며 세오덴을 향해 돌진했고 세오덴은 자신의 말에 깔려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무도 감히 세오덴을 지키러 오지 못했으나 마술사왕이 세오덴을 끝장내려 할 때 데른 헬렘이라는 기사가 용감히 그를 막아섰는데 그가 바로 에오윈입니다.
나주굴과 그 먹잇감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 차례가 되어도 그대를 죽이지 않고 모든 어둠 넘어 비탄의 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육체를 삼켜버리고 오그라든 정신이 눈꺼풀 없는 눈 앞에 벌거벗겨져 남게 만들 것이다. 내 맘대로 해라.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난 널 막겠다. 날 막아. 이 바보. 어떤 살아있는 남자도 날 막을 순 없다. I am no man. 넌 여자를 보고 있어. 난 에오문드의 딸 에오윈이다. 내 놈은 나와 내군주의자 친척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내가 불사의 몸이 아니라면 꺼져라. 살아있는 놈이든 죽지 않는 어둠이든 그분을 건드린다면 내 놈을 쳐부수겠다. 펠비스트가 에오윈을 공격하자 그녀는 능숙하게 그것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렸고 열받은 마술사 왕은 에오윈의 방패와 팔을 부수고 에오윈을 죽이려 하던 그때 두려움에 질려있던 메리는 호빗 투교에 천천히 달아오르는 용기가 갑자기 일깨워졌다. 그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가 죽어서는 안 된다. 저토록 아름답고 저토록 필사적인데 적어도 홀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된다. 메리는 단검으로 마술사왕의 무릎 뒤쪽을 찔러 힘줄을 꿰뚫어 버립니다. 북왕국에서 그 칼을 천천히 벼려온 사람이 그것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더 강한 자가 휘둘렀더라도 다른 칼이었다면 그 적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칼은 죽지 않는 육체를 가르고 보이지 않는 그의 근육과 그의 의지를 엮어놓은 주문을 깨뜨렸던 것이다. 에오윈! 에오윈! 그러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애써 일어나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거대한 어깨가 자기 앞으로 기우는 순간 그의 왕관과 망토 사이에 칼을 찔러 넣었다. 칼은 불꽃을 튀기며 산산조각이 났다. 왕관은 덩그렁 울리며 굴러떨어졌다. 에오윈은 쓰러진 적 위에 엎어지고 말았다. 무려 4000년간 중간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술사왕은 그렇게 인간 여자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망토와 갑옷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들은 이제 찢어지고 구겨진 채 볼품없이 땅바닥에 널려 있었다. 그러자 어떤 비명소리가 전율하는 공기 속으로 올라갔고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로 서서히 잦아들어 이미 죽어 육신이 없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과 함께 지나가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서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세오데는 자신의 옆에 에오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맨 언어 유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원조입니다. 여자의 다리 사이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라는 애언이 있는데 맥베스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맥베스의 오마주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톨킨의 편지에서 맥베스가 언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맥베스의 오마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같은 시기 프로도와 샘은 오크로 변장하고 모르도로의 감시탑을 올라가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나주굴들의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마술사왕의 죽음에 대한 비탄의 비명이었습니다. 이후 나주굴들은 아라곤의 군대에 정신이 팔려 프로도와 샘을 놓치게 되지만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끼자 사우론이 이를 느끼고 나주굴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바람보다 더 빠르게 질풍을 일으키며 운명의 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반지는 결국 파괴되었고 번개처럼 빠르게 날아오던 반지 악령들은 곳곳에 나뒹구는 폐허와 충돌하여 조각조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One ring to rule